빠져도 너무 빠졌다. 과대 낙폭주 3선, 그중에 소비재에 관련 얘기해 볼 건데, 여러분 채팅창 한번 댓글 달아줄래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식이 내려가는데 이제 이게 저평가 구간인 건 대략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쪽인 거예요. 최대한 싸게 사자,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자, 이쪽이 있고요. 이쪽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모멘텀 투자자입니다. 오케이, 싼 건 알아, 인정. 평소보다 싸졌는데 많이 빠진 거 아는데 그래도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바닥 다지는 거 보고 좀 추세가 돌아서면은 그때 사도 돼. 그게 리스크 관리지. 요게 이제 모멘텀 투자자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제가 요즘 보면 댓글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토론을 활발하게 하세요. 이게 영원한 싸움입니다. 싸우실 필요가 없는 게, 답이 없는 문제인 게 성향 차이여가지고, 그쵸?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잘 아는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하게 되고요. 제가 좀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중단기 투자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은 타이밍이고 뭐고 그냥 쌀 때마다 싼 게 짱이다 이걸 느꼈고, 애플 같은 주식은, 아니면 내가 좀 한 허리에 사서 어깨에 팔고 싶다 이런 주식 있잖아요. 약간 트레이딩, 그런 주식은 모멘텀 투자를 하더라고요. 차트도 보고 돌아서는 거 보면서 타이밍도 재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 알고, 아니면 시장 지수 이런 거 모아갈 거, 내가 어차피 자녀한테 물려줄 계좌 이런 거는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쌀 때마다 모아주는 거죠. 폭락 왔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계좌는 이렇게 스타일하고 단기는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에 따라 달라요. 저도 이제 옛날에 막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 내렸거든요. 그냥 잘 아는 주식은 싸게 사자, 잘 알고 버틸 수 있으니까. 모르는 주식은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타이밍 좀 재자,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한 달마다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은 버는 돈, GDP 총생산의 70%가 소비가 중요한 나라여가지고 이 소비자들의 심리, 즉 지갑을 여냐 마냐가 되게 중요한데, 증시에서. 그래서 일종의 이게 선행지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면서 10년 최저치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는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거의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보고도 좀 더 빠진 것도 있거든요. 지갑 사정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좀 더 해석하면은, 이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면은, 첫 번째, 내년 물가가 5.4% 오를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198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부담돼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심리가 안 좋은 거죠. 소비자 심리는 10년 최저 내려가고 있고 물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응답자의 무려 3분의 1이 내년에 지갑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대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2배 이상, 즉 작년까지만 해도 응답자의 15%만이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요즘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좋아요 하면서 막 좋다 그랬는데,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응답자의 30%가 내년에 지갑 어려울 것 같다, 지갑을 닫는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돈 쓸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 지금 물가 오르는 것보다 내 임금, 소득이 안 오르는데 뒤처지고 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심리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실제로 통계를 내봐도 2.6% 하락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보다도 우리 연봉이 늦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자는 건데, 뭐 기승전 주식 투자이긴 하지만, 화폐 가치가, 즉 우리 연봉, 임금 수준이, 속도가 이 자산 상승 속도나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리가 엄청 안 좋다. 그래서 이미 사실상 이것만 봤을 때는 이미 코로나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전쟁이라고 불렸던 코로나 저점의 심리 상태를 깨고 내려갔으니 지금 심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죠? 이게 참 웃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면은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59인데, 이게 2008년 이미 폭락장의 거의 바닥 구간과 비슷하고요. 2011년 베어마켓 이때 수준에 진입했고, 70년대 베어마켓의 저점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이미 경기 침체 수준이에요. 우리도 모른 새 내려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 소비자 심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통계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요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요때 2008년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때 보시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와서 폭락하고 2011년 한번 조정받고 본격 랠리를 했는데, 파란색이 미국 증시고 검은색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어떠신가요? 좀 비슷하게 가나요? 검은색이 내려가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약간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선행지수이면서 또 동행지수이면서 약간 애매한데요. 꼭 뭐가 빠르다라고 하기 어려운데, 요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면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하면, 바닥치고 돌아서면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2011년하고 비슷하다는 분들은 요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3개월째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려가고 증시도 빠지고 있죠. 약간 비슷하죠 지금하고. 요게 돌아서면, 다음 달에 요게 돌아서면, 혹은 다다음 달에 돌아서면 증시도 본격 반등할 거니까 소비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 사라. 이게 이제 바닥 다지고 들어가라라는 모멘텀 투자고, 그거 재고 있다가 언제 삽니까 하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 있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싸지 않은 건 알잖아요 하면서 사 모으시는 분들이 가치 투자의 스타일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건 맞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아니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예전에도 2008년에도
소비자 심리가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증시가 더 떨어진 적도 있었으니까 꼭 이것 때문에 오를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진짜 무릎 아래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심리 말 나온 김에 소비재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 문제가 아니고 30% 이상 빠진 소비재 오늘 얘기해 볼게요. 나이키, 스벅 30% 이상 빠졌습니다. 디즈니도 30% 이상 빠졌는데,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길게 보고,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올해 말 혹은 길게 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본 다음에 여러분 선택 어떠신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소비재 ETF라는 게 있어요.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경기를 타는 소비재란 뜻이에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자동차도 경기 좋을 때 사는 거죠. 그리고 홈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리고 나이키 신발도 사고 스타벅스 커피도 먹고, 커피도 좀 아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소비재 ETF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여드린 30% 이상 빠진 스타벅스, 나이키, 디즈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경기 소비재는 없지만 소비재에도 포함되거든요. 먼저 스타벅스부터 얘기해 볼게요. 스타벅스 거의 최근 10년 기준으로 코로나 다음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는 코로나 다음 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고점에서 30% 이상 빠졌고요. 2019년 7월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잖아요. 2019년 7월에 산 거예요. 2년 넘었죠. 2년도 더 전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알고 있죠. 우리 리스크 다 압니다. 정리해볼까요? 원자재 가격 폭등, 지금 커피 가격 폭등, 소비자 심리지수 바닥을 치고 있고, 인건비 난리 났고, 스타벅스에 그냥 악재란 악재는 다 껴있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성장을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도 기대를 아무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싼 거죠. 아무도 기대를 안 하니까 싼 거지, 뭐 다 기대하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스타벅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아니면 회사에서 팀분들하고는 항상 간다, 스타벅스 그냥 간다, 스타벅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평균 두 자릿수 성장은 스타벅스는 확실히 가는 주식인데, 지금 정체가 돼 있고 가격 인상하고 있고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이제 소비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은 또 다시 돈 또 쓰면서 지인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지금 리오프닝도 관련이 있는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내내 좀 정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 재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라고 타이밍 맞췄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 두 번째로 나이키도 이미 2021년이 아니고 2020년이네요. 와, 2020년 10월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사신 분들 다 손해고 2020년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직도 비싸네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30% 이상 나이키 빠진 거는 코로나 이후로 흔하지 않고, 코로나 이전에도 거의 제가 10년 차 때 돌려봐도 흔하지 않아요. 정말로.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다, 그거는 동의합니다만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 소비 심리 냉각, 공급망 우려, 원자재 가격 급등, 소비재는 다 비슷합니다. 상황이 지금. 그래서 월가도 지금 계속 전망을 내리는 거죠. 소비재. 지금 사람들이 지갑을, 신발 살 돈이 어딨어, 지금 당장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신발 모으는 거 취미도, 플렉스도 돈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소비재들이 다 그런 겁니다. 22년 정체 예상. 그럼에도 이제 나이키는 중장기적 두 자릿수 성장, 스타벅스랑 성장도 비슷하고요. 나이키는 브랜드 가치가 짱짱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발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가격 인상, 또 신제품 내고 소비 회복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장기 우상향한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전 나이키는 좀 믿음은 가는데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진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 브랜드 가치는 보면서 놀라울 따름인데, 그냥 시장 바닥을 맞추는 건 어려우니. 근데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도 빠져서 2019년 4월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블 나오고 장난 아닐 때, 디즈니의 최고 전성기, 이때로 돌아간 겁니다. 이때가 아이언맨 초 전성기, 모든 사람들이 디즈니 얘기할 때 2018, 19년 남녀노소 상관없이 열광할 때 뭐 이럴 때였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날라갔다가. 그래서 30% 빠져 있고요. 사실 디즈니가 지금 소비 심리 냉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월가에서는 올해 턴어라운드 전망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리오프닝 테마 타면은 반등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디즈니가 향후 성장은 더 높습니다. 20% 이상 성장, 보수적으로 봐도 20% 이상 가능해요. 이게 테마파크가 밀어주고 스트리밍도 가니까 매출 기준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싸졌거든요.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디즈니가 올해 성장 예상은 훨씬 높습니다. 넷플릭스는 둔화되고 있고 코로나 모멘텀이 빠지면서 이런 상황이고요. 30%,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 스타벅스, 디즈니 공교롭게 다 30% 다 빠졌습니다. 소비재라서. 소비 심리 다 박살나면서 반등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장기 적립식이라던가 자녀분 계좌라던가 그런 계좌라면 여유가 좀 있는 자금이고 수익률 단기간 안 볼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이 정도면은. 실제로 지금 기업들 진짜 외부 우리 뭐 금리 이런 거 잘 못 맞추잖아요. 아무도 못 맞추는 얘기인데, 기업들은 지금 너무 돈 잘 벌고
벌고 있거든요. 디즈니 조용히 이제 3년 만에 입장권 인상하고 2019년 3월 이후 처음 올렸습니다. 테마파크. 지금 다 요금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기업들. 오죽하면 밑에 이런 것도 기사 조그맣게 나던데 미국 올랜도 공항에서 디즈니 월드 가는 무료 셔틀도 중단했어요. 이게 돈 내라 이거죠. 이렇게 한번 올리면 잘 안 내려가는 거 아시죠? 디즈니가 티켓 내린 적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혜택들 줄이고 요금 올리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행동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과 마진 확보죠. 그래서 리오프닝과 함께 괜찮지 않을까? 플러스로 넣어놨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소비재이면서 기술주라서 좀 다르긴 한데 테슬라 1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36% 빠졌다? 이거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처음 겪으신 분들 어렵지만 작년에도 36% 빠졌고 코로나 때는 60% 빠졌고요. 2019, 20년에도 뭐 반토막 나는 건 다반사였던 고성장주여가지고 요거는 고변동. 그래서 고변동이 싫어서 테슬라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역시나 자동차 지금 한국도 자동차주 막 빠지지 않았어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공급망 때문이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도체 이슈는 다 해당되니까 테슬라가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이건 버틸 수가 없죠. 공급망 리스크 만들 수가 없는데 자동차를 그죠? 소비 심리 냉각, 유동성 축소 이런 것들 악재에 맞아서 좀 빠지고 있는데 구조적인 위기라기보다는 조정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마저도 작년 1월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사시나 1년 전에 사시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신 분들은 1년 절약하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중장기 성장 이상 없고 30% 이상 성장이 가능한 주식이고 역시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금리 인상기 긴축기에 요금 올리는 기업들 같이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테슬라 또 가격 올린 거 아시나요? 핑계는 뭐냐? 니켈 값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가치죠. 뭐 이렇게 올려도 살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리튬, 니켈, 코발트 이 테슬라 배터리 원재료인데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급등하니까 이제 바로 가격에 전가시켜 버립니다.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예비 고객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느끼는 부분이죠. 이게. 그럼 예를 들어보면은 나중에 니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니켈 폭락, 코발트 폭락 그런다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릴까요? 저는 안 내릴 것 같거든요. 한 번 오른 가격은. 이 소비재들의 특징이잖아요. 한 번 자동차 값 슬쩍 올려놓고 잘 안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마진이죠. 마진. 고스란히.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 주에 니켈 올랐다는 핑계로 미국, 중국 차량 가격 인상 그리고 얼마 전에도 조용히 유럽에서 또 주요 지역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 가격 인상 계속 올리는 거죠. 전기요금이 비싸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릴까? 테슬라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나 파워가 있는 주식들, 기업들은 이렇게 소비자들은 전가시켜서 또 수익을 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36%, 디즈니 30%, 나이키 30, 스타벅스 30, 기술주, 성장주, 소비재 상관없이 다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참 돈이 한정된 게 문제죠. 이게 지나고 보면 진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제 영상 보시고 미국 주식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막 자녀분들한테 새해 선물로 한 주씩만 사놔주셔도 연말에 열어보시면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있지? 막 이러실 텐데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는 나이키 좋은 것 같고 리오프닝 테마는 디즈니가 좀 좋은 것 같고 지금 소비 심리지수 좀 돌아서면은 본격 반등하지 않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거 체크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말 나온 김에 비자 마스터카드 22% 빠져 있는데 이번 주에 또 기사 나온 거 요거 보셨나요? 2년 만에 수수료 올립니다. 이제 본격 올리는 거죠. 비자 마스터는 다음 달부터 고객들한테 올리는 게 아니지만은 가맹점한테 올리는 건데 결국 가맹점이 또 고객한테 전가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비자 마스터카드는 한 번도 즉 팬데믹 때 2020년 제외하고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적이 없대요. 이게 진짜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인플레 수혜주가 진짜 비자 마스터카드인 거 아시죠? 화폐 가치 떨어지면 고스란히 물가 오르면 고스란히 그 가격의 일부를 떼서 가져가는 게 비자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비자 마스터카드 오래 들고 있었던 편인데 그래서 좋아하는 주식들인데 수수료 또 올리는 거 보면서 와 또 이게 힘이 엄청나다.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딱 바로 조용히 이제 올려버리더라고 2년 만에. 이번 수수료 인상 결정으로 마스터카드는 연간 3억 3천만 달러 더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인플레 해지가 꼭 원자재 아니더라도 비자 마스터나 이런 각 영역에서 요금 인상으로 대응하는 주식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애플도 신제품 내면서 계속 요금 올리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슬쩍슬쩍 요금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죠. 신제품 출시하면서. 그래서 걱정 없지 않나 싶은데 진짜 많이 빠지긴 했고 분명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허리 아래는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발바닥이라고까지 못하겠는데 무릎 안에 저기 복숭아뼈 어떠세요? 복숭아뼈쯤? 종아리?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N회차 적립 분할 매수 너무 좋은 시점 같은데 바닥 다지는 걸 원하신 분들은 소비자 심리지수 다음 달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결국 다시 반등할 주식은 업계 1등과 금리 인상에도 견딜 엄청난 브랜드 가치 현금 흐름이 있는 주식 아닐까.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현금 좋은 주식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몇 달 뒤에 그때 사가지고 돈 벌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나중에 토목님 그때 보고 분할 매수 시작했는데 올라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나중에 지금 사자는 말은 아닌데 한번 들었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빨간불 다 들어와 있는 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